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창밖은 12월, 땅은 두꺼운 눈 이불로 덮여 있습니다. 이웃 텃밭 농부들은 이미 장비들을 다 정리하고 내년 봄을 기다리고 있죠. 텃밭 시즌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혹독한 한겨울에 우리가 쉬지 않고 씨앗을 뿌릴 거라고 말한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미친질이 4월이나 5월쯤에는 갓 수확한 아삭한 무, 싱싱한 시금치, 그리고 신선한 샐러드를 여러분의 밥상에 올려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을 속여 다른 사람보다 2달이나 빨리 수확할 수 있는 12월 하우스 파종의 모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이 단순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몇 가지 핵심 규칙만 알면 놀라울 정도로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구경하는 동안 우리는 파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월동 파종, 즉 겨울 파종의 핵심 원리를 먼저 이해해 봅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방법의 핵심은 춘화 처리, stratification, 즉 씨앗에 저온 충격을 주는 원리에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많은 식물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번식합니다. 씨앗이 가을에 떨어져 눈 밑에서 겨울을 나고 봄 햇살이 들자마자 싹을 틔우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연적인 과정을 비닐하우스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앗을 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된 땅에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이때 난방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바람과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씨앗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우스 안의 흙은 노지 밖보다 느리게, 그리고 덜 깊이 얼어붙습니다. 씨앗은 땅속에서 단단하게 단련되고 봄 햇살이 하우스를 뜨기 시작하면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봄에 파종하는 씨앗보다 몇 주나 앞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장기적인 게임이며 여러분의 인내는 가장 빠르고 맛있는 수확으로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특별한 방법을 어떤 비닐하우스에서 시도할 수 있을까요? 난방시설이 갖춰진 온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의 냉해 하우스일까요? 좋은 소식은 이 방법이 2가지 유형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표와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난방시설이 잘 갖춰진 온실이 있어서 영상의 온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12월 파종은 곧 완벽한 겨울 농사로 이어집니다. 겨울 내내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훨씬 더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나 비닐로 만든 일반적인 무가온 하우스에 완벽하게 적합하죠. 바로 이 찬 하우스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자연 저온 처리 효과, 자연 휴면 타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구조는 찬 바람과 토양 유실로부터 작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넣어둘 눈층은 그야말로 완벽한 보온 담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 복잡한 난방 시스템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비닐하우스야말로 초조기 수확을 위한 최고의 시험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붕이 튼튼해서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농사는 이미 가을에 판가름 난다고 봐야 합니다. 꽁꽁 언 12월의 땅을 파고 준비하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 예를 들어 10월의 마지막 가을 작물을 수확하자마자 바로 겨울 파종을 위한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흙을 깊게
뒤집어 엎고 일구어 주세요. 이전에 키웠던 작물의 잔여물과 잡초를 모두 깔끔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비료를 충분히 넣어줍니다. 오랜 재배 기간 동안 땅은 양분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1제곱미터당 약 한 바가지 정도의 잘 썩은 완숙 퇴비나 부엽토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의할 점은 생거름, 생마누레는 사용하지 마세요. 겨울 동안 분해되지 않고 오히려 씨앗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을 넣어준 뒤에는 바틀흙 갈퀴레이크로 다시 한번 평평하게 골라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리 파종할 골 1항을 만들어 두세요. 골의 깊이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약 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밭은 12월에 때를 기다리며 그대로 겨울나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파종을 위한 최적의 디데이는 언제일까요? 달력에 딱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안정적으로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닐하우스의 흙이 이후 3cm 깊이까지 얼어붙고 낮 기온 역시 더 이상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만약 너무 일찍 파종했을 때 혹시라도 12월에 갑작스러운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면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강한 추위가 그 싹들을 필연적으로 죽게 만들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씨앗을 얼어붙은 땅 속에서 봄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겨울잠 재우는 것, 즉 보존 처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12월 상순 또는 중순쯤 적절한 조건이 형성되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기상 예보를 주시하세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혹한기가 시작되고 첫눈이 내렸을 때입니다. 이제 소중하게 간직했던 씨앗 봉투를 꺼내 차갑고 고요한 온실로 가서 작은 텃밭의 기적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루 일찍 심고 싹을 모두 잃는 것보다는 일주일 늦게 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체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12월에 파종할 수 있는 작물 선택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이른 봄 샐러드를 준비하기엔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가장 강인하고 추위를 잘 견디는 작물들 뿐입니다. 토마토, 고추, 오이 같은 작물은 잠시 잊으세요. 그 작물들이 심겨질 시기는 나중에 옵니다. 우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해가 짧은 시기에 잘 자라는 작물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 혹은 레디시입니다. 18일에서 25일 사이에 수확 가능한 가장 빨리 자라는 조생종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내한성, 즉 추위를 견디는 힘 부문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월동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 채소입니다. 특히 롤로로사나 잎상추 같은 엽채류, 그리고 물냉이, 크레스가 해당됩니다. 이 채소들은 발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네 번째는 딜, 파슬리, 고수 같은 녹색 향신 채소입니다. 이 작물들은 이듬해 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향긋한 향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른 봄에 신선한 쪽파를 얻기 위해 씨앗 양파를 파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씨앗을 구매할 때는 포장에 적힌 조기 파종용 또는 내한성이라는 표기에 꼭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상술이 아닙니다. 이 품종들은 우리가 맞닥뜨릴 극심한 환경 조건에 실제로 더 잘 적응하도록 개량된 것들입니다. 이른 수확의 제왕이라 불리는 레디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집 텃밭에 흙이 막 녹기 시작할 때 아삭하고 신선한 레디쉬를 수확한다는 건
그야말로 초보 농부를 넘어선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경지죠. 12월 파종에 적합한 품종으로는 18일 자리아 자리아, 프렌치 브렉퍼스트, 프렌치 브렉퍼스트 또는 자라 자라 같은 품종이 이상적입니다. 이들은 뿌리가 빨리 형성될 뿐만 아니라 봄철 기온 변화가 심할 때도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 추대. 이 적단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바로 파종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레디시 씨앗은 미리 준비된 골 1항에 비교적 드물게 약 5cm 간격을 두고 심습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뿌리가 서로 방해를 받아 잡고 모양이 찌그러진 채로 자라게 됩니다. 봄에 새싹이 올라왔을 때 솎아주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격을 잘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디시는 흙이 잘 부스러지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을의 밭에 충분히 퇴비를 넣어주었다면 레디시가 빠르게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는 충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레디시를 좀 더 달고 부드럽게 키우고 싶다면 봄에 싹이 올라오자마자 밭에 볏짚이나 나무재, 목재재를 뿌려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아마 겨울 파종에 있어 가장 보람있고 키우기 쉬운 작물일 겁니다. 시금치는 단순한 내한성 작물을 넘어 서늘한 기후를 정말 좋아합니다. 봄철 더위가 찾아오면 시금치는 금세 꽃대가 올라와 버리지만 일찍 파종하면 비타민이 풍부하고 육질이 좋은 튼튼한 잎줄기, 즉 로제트를 만들어냅니다. 12월 파종을 위해서는 마타도르, 빅토리아, 지르놀리스 등의 같은 품종을 선택하십시오. 시금치 씨앗은 비교적 굵은 편이라 파종하기가 쉽습니다. 작물이 충분히 자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씨앗을 7에서 10cm 간격으로 고래 놓아주세요. 시금치는 무처럼 얼어붙은 땅에도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 씨앗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발화율을 높이려면 파종 하루 전에 물에 불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 꾸준히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날씨일 경우에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기온이 올라갈 위험, 즉 날이 풀릴 위험이 있다면 씨앗을 마른 상태로 심는 것이 안전합니다. 봄이 되어 본잎이 2장 정도 나왔을 때 시금치가 빠르게 녹색 잎줄기를 키우도록 질소 비료, 예를 들어 쇠기풀 액비나 기타 액체 비료를 주어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른 수확에 신선한 샐러드가 빠질 수 없죠. 하지만 12월에 심을 때는 모든 품종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잎이 빨리 자라는 엽채류나 방열구형 품종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롤로 로사, 두바책, 아이스버그 또는 크레송 물냉이 같은 품종의 씨앗은 겨울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하지만 아이스버그 같은 결구형 품종은 단단한 굴을 형성하는 데 시간과 온도가 더 필요하므로 봄에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씨앗을 심는 방식은 일반적인 방법과 조금 다릅니다. 씨앗이 매우 작기 때문에 너무 깊게 묻으면 안 됩니다. 씨앗은 깊이가 1에서 1.5cm를 넘지 않는 얕은 골에 심어야 합니다. 파종이 너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씨앗을 마른 모래와 약간 섞어 골에 고르게 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번거로운 솎아내기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상추는 햇빛을 매우 좋아하므로 온실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봄에 싹이 튼 후에는 규칙적이지만 적당한 물주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고이면 뿌리 부분이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른 봄, 우리 몸이 영양분을 간절히 원할 때 파릇파릇한 쪽파나 실파는 그야말로 비타민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봄파를 4월 식탁에 올리는 것은 12월에 씨앗을 뿌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종이 아닌 소위 흑종초라고 불리는 파의 씨앗, 즉 종자를 사용합니다. 대파, 부추 또는 차이브 실파 같은 어떤 다년생 파 종류도 좋습니다. 이들은 추위에 전혀 강해서 땅속에서 겨울을 아주 잘 납니다. 팥씨앗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골에 약 1cm 깊이로 얕게 심어줍니다. 줄지어 심어도 좋고 작은 구역에는 아예 카페처럼 빽빽하게 뿌려도 괜찮습니다. 겨울 동안 씨앗은 자연적인 저온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며 봄이 되면 싱그러운 녹색 깃털 같은 새싹들이 일제히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년생파의 가장 큰 장점은 수년간 연속으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봄에 첫 수확을 마친 후 밭의 비료를 조금만 주면 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 파는 아마도 우리 겨울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손이 덜 가고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일 것입니다. 향긋한 허브는 어떨까요? 딜과 파슬리는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들도 12월에 심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합니다. 특히 딜. 그렇습니다. 많은 텃밭 가꾸는 분들이 봄에 딜을 심으면 풀이 무성해지기도 전에 금방 꽃대가 올라와 버린다고 불평하시죠. 그 비밀은 딜 씨앗에 발화를 늦추는 다량의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겨울 파종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긴 겨울 동안 눈 아래에서 에센셜 오일이 부분적으로 씻겨 나가기 때문에 봄이 되면 씨앗들이 아주 빠르고 일제히 발화하게 됩니다. 늦가을이나 겨울 파종을 위해서는 알리게이터나 기리봅스키 같은 포기형 딜 품종을 선택하세요. 파슬리 역시 씨앗 상태로 겨울을 아주 잘 납니다. 뿌리 파슬리, 룻 파슬리는 성장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IP 파슬리, 리프 파슬리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딜과 파슬리 모두 2cm 정도 깊이의 골에 너무 촘촘하지 않게 심어줍니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4월 온실에서 풍겨 나오는 갓 수확한 신선한 허브의 향은 모든 이웃들의 질투심을 자극할 겁니다. 좀 더 과감하고 열정적인 텃밭 농부를 위한 고난도 재배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당근과 비트의 월동 파종이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실험은 어느 정도 경험을 요하며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해낸다면 6월에 수확 가능한 가장 이른 뿌리 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동 파종을 위해서는 추대 발생에 강하고 일찍 성숙하는 특정 품종만을 골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은 낭트 4호, 난테 푸오르나, 암스터담 계열, 비트의 경우 포드짐냐야, A474 포트짐냐야, AC78만나, 홀로도스토이카야, 슈구 호로도스토이카야, 슈축 같은 품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작물들이 파종 깊이와 봄서리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이 살짝 언 상태에서 심어야 하며 깊이는 약 3cm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른 이탄피트모스이나 퇴비로 위를 반드시 멀칭해 줘야 합니다. 봄에 파종할 때와 비교해서 씨앗 파종량을 20에서 30% 정도 늘려야 합니다. 일부 씨앗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썩을 수 있기 때문이죠. 위험 부담이 큰 도전이지만 바비큐에 곁들일 수 있는 아주 달콤하고 어린 당근을 수확하는 보상은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종 기술을 다듬어 봅시다. 이미 가을에 바티랑과 씨앗을 심을 꼴을 준비해 두었고 이제 강추위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씨앗 봉투를 들고 준비된 밭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핵심 규칙은 씨앗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리 물에 불리거나 어떤 처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씨앗을 심을 골 안의 흙이 단단하게 얼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날 눈이 내렸다면 빗자루 등을 이용해서 두둑 위의 눈을 조심스럽게 쓸어내 주십시오. 이제 작물별 권장사항에 따라 씨앗을 고래 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무는 드문드문 심고 상추 씨앗은 조금 더 촘촘하게 뿌리는 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골을 덮어주는 복토 작업입니다. 이때 절대로 밭에 있는 원래 흙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흙은 얼어있고 덩어리져 있어서 씨앗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을에 미리 준비해둔 건조하고 부드러운 흙이 담긴 포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흙은 피트모스, 모래, 그리고 퇴비의 혼합물일 수 있습니다. 이 복토용 흙은 절대 얼지 않는 장소, 예를 들어 창고나 지하실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제 이 건조하고 바깥 온도에 비해 따뜻한 흙 혼합물로 준비된 골을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복토 두께는 약 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주 질문이 나오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12월에 파종한 씨앗에 물을 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대답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조 파종이야말로 이 재배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만약 얼어붙은 흙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은 곧바로 얼어 딱딱한 얼음막을 형성합니다. 이 얼음막은 연약한 씨앗을 완전히 찢어버리거나 최소한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 수확 전체를 망치는 확실한 길입니다. 씨앗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분은 봄이 되어 우리가 위에 덮어둘 눈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될 것입니다. 씨앗은 마치 동면 아나비오시스, 상태인 것처럼 건조하고 꽁꽁 언 토양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잠자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2월이나 1월에 수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는 씨앗에게 지금 깨어나라는 신호가 되며 한겨울의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만트라처럼 기억하십시오. 12월 파종은 무조건 건조 파종입니다. 물뿌리개는 첫 새싹이 돋아나고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마른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을 마쳤다면 이제 이 씨앗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든든한 월동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자연이 만들어준 최고의 덮개, 가장 훌륭한 겨울집은 바로 눈슈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죠. 적극적으로 눈을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하우스 주변이나 밭에 눈이 쌓여 있다면 삽을 들고 그 눈을 비닐하우스 안, 씨앗을 뿌린 이랑 위에 바로 덮어주세요. 눈이 쌓인 층은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이상적인 두께는 30에서 40cm 정도입니다. 눈은 사실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눈은 훌륭한 단열재입니다. 두꺼운 눈 이불 아래에서는 땅이 노출된 곳에서처럼 심하게 얼지 않습니다. 바깥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져도 땅 표면 온도는 0도 혹은 가벼운 영하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겨울 찬 바람으로부터 흙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씨앗이 잠에서 깨어나 발아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신선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만약 아직 눈이 오지 않았다면 임시방편으로 부직포나 솔가지 같은 것을 이용해 덮어주세요. 그리고 눈이 내리자마자 바로 하우스 안으로 퍼서 덮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씨앗은 모두 심었고 눈으로 덮어줬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가장 편안한 시기인 깊은 잠 단계가 시작됩니다. 1월과 2월 동안에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주된 작업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여러분의 주된 임무는 하우스나 온실, 그리고 눈 덮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폭설이 내린다면, 특히 비닐하우스의 경우 지붕이 손상되지 않도록 눈을 반드시 치워줘야 합니다. 반대로 눈이 별로 오지 않고 강추위가 계속된다면 다른 구역, 예를 들어 통로나 마당 같은 곳에 눈을 긁어모아 하우스 안에 넣어주세요. 눈으로 만든 이 이불이 두꺼울수록 씨앗들은 더욱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눈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도록 불필요하게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은 피하세요. 그저 밖에서 관찰하며 봄의 소생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는 자연이 우리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해주는 때입니다. 씨앗을 단련시키고 강력한 봄맞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봄 햇살이 제대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첫 생명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개 3월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을 통과한 햇살은 온실 내부의 눈을 순식간에 녹입니다. 이 녹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우리의 씨앗들을 깨우기 시작하죠. 맑은 3월의 낮에는 온실 내부 온도가 섭씨 15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영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극명한 온도 차이가 추위에 적응된 우리의 씨앗들에게 발아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첫 싹이 얼마나 빨리 고개를 내밀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말 그대로 며칠 만에 밭고랑 전체가 푸릇푸릇한 새싹줄로 가득 덮일 테니까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새싹이 너무 빽빽하게 나왔다면 남은 식물들이 충분히 자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솎아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겨울 동안 준비했던 노력의 결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가장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작물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물주기와 환기입니다. 눈이 녹은 뒤에는 흙이 충분히 습하기 때문에 처음 물을 줄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겉흙이 약간 마를 시간을 주세요. 물은 오전 중에 미지근하고 깨끗한 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흙이 파이거나 여린 새싹이 상하지 않도록 반드시 미세한 물뿌리개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관리는 바로 환기입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온실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는 내한성 작물들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 순환을 위해 문이나 창문을 반드시 몇 시간 동안 열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곰팡이성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월은 물론 4월에도 늦서리가 흔하기 때문에 밤에는 반드시 온실을 닫아 주어야 합니다. 봄철 온실 재배는 새싹이 돋아나는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결로 현상입니다. 일교차가 심해 온실 벽과 천장에 물방울 결로 맺히고 이것이 식물이나 토양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습기는 모잘록병이나 흰가루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병이 발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은 바로 정기적인 환기입니다. 환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고 습기가 정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온실 벽면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특정 작물에서 질병의 초기 징후가 발견된다면 다른 작물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체 없이 해당 식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방책으로는 식물 주변에 흙의 목재를 태운 잿가루를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토양의 습기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식물에게 추가적인 영양분도 공급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4월 중순에서 하순경이 되면 가장 소중한 첫 수확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레디시는 이미 메추리알 만한 크기의 단단한 뿌리를 형성했을 겁니다. 레디시가 너무 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어린 레디시가 가장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상추와 시금치 역시 이미 여러 개의 싱싱하고 아삭한 잎사귀 다발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이때 절대로 식물을 뿌리째 뽑지 마세요. 가운데 생장점은 그대로 남겨두고 바깥쪽 잎들만 조심스럽게 잘라내거나 뜯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식물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신선한 채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딜과 쪽파 역시 필요할 때마다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텃밭은 아직 텅 비어 있을 때 내 손으로 직접 키워낸 이 첫 수확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과감한 시도, 그리고 지식이 일반적인 텃밭 일정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겨울 파종 모험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12월에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첫째, 아무리 일찍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해도 저희는 그보다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빨리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추위에 자연적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저희 작물들은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셋째, 텃밭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봄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막 밭을 준비하고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이미 싱싱한 샐러드를 아삭아삭 씹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넷째, 저희는 비닐하우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에 일찍 수확한 문화쌈 채소를 거두고 나면 이 밭에 토마토, 고추, 오이처럼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는 작물 모종을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공간에서 2번의 수확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 재배 방식은 우리가 자연과 싸우는 대신 자연의 법칙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스마트 텃밭 농사의 확실한 본보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 12월 파종은 단순히 이른 수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전의 묘미이자 새로운 시도이며 땅이 눈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흙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열망입니다. 또한 얼어붙은 땅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봄 햇살과 함께 터져 나올 준비를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힘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진정한 텃밭 농부에게는 계절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계절은 단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입니다. 혹시라도 겨울은 텃밭 일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텃밭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도하고 실험해 보세요. 결과는 여러분을 단순히 놀라게 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한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계절 언제든 내 손으로 직접 먹거리를 키워낼 수 있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자신감과 독립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잠자는 겨울 온실을 미래 수확을 위한 훌륭한 배양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겨울잠을 자고 봄에 강력하게 깨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을 조금 도와준 것뿐이죠. 가장 중요한, 바로 이거구나 하는 반전은 무엇일까요? 가장 이른 수확을 위해서 비싼 난방 시스템이나 고가의 조명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지식, 적합한 씨앗, 그리고 모두가 쉬는 시기에 파종하는 통념을 깰 약간의 용기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비밀입니다.
추위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아군이자 동맹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으로 영감을 얻어 겨울 텃밭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올 유용한 팁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월동파종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밀이나 선호하는 작물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